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미국에서는 그동안 주식시장을 좀 걱정스럽게 만들었었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경기 침체.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와 함께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꽤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이 심리적 저항대라고 볼 수 있었던 1,300원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1,35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전망치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웃겨요. 왜냐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러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간다 그러고요. 뭐 이제 줏대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증권사 쪽에서는 1,350원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 환율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논란이 계속 있었던 쌍용차 드디어 인수제안서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로서 이제 KG그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쌍방울도 이제 뭐 돈을 내겠다 뭐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상태라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쌍방울이 될 확률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KG그룹으로 기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쌍방울이나 광림 같은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을 크게 보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죠. 자, 이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굉장히 힘든 주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생각 들지만, 해외 증시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연속 상승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권까지 한 방에 떨군 이후에 반등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6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62%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정도 흐름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1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끌어올려졌다는 거죠. 즉 상승은 뭐 나스닥이 1.6%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완전히 0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다우지수도 플러스 0.64밖에 안 됐지만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오후장에서는 계속 상승만 보여줬다라는 거고, 시간이 있었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었어 라는 식의 느낌도 주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됐든, 네, 어쨌든 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파월 의장 이야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전날이었죠. 상원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 공포감을 좀 주긴 했었는데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연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착륙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살짝 걱정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원에서 열리는 그런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2%라는 그 수치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파월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겠다. 뭐 노력은 무조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무슨 짓이든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의 성장세가 매우 강할 것이다. 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은 여전히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웃겨요.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경기 침체 올 거잖아요. 즉, 시장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겠죠. 뭐, 연준이 경기 침체 없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얘들은 이미 신뢰를 한번 잃었잖아요. 물가 안 올라갈 거야. 걱정 마. 라고 했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그 수장이 되는,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네. 정책을 막 꺼내 놓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이쪽으로 더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라는 식의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네, 현재의 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가면 기술적 반등. 왜냐면 이게 되돌림이거든요. 즉, 반발 매수세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고 많이 하락했다는 인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 부분들은요, 일단은 되돌림 반등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폭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반등이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제 힘빨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약간씩 주춤거리다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더 가게 된다라면 좋은 재료, 즉,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의 개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완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딱 거기서 이 뭐라 그럴까요? 링게루처럼 이렇게 영양제 주사처럼 이렇게 쭉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거기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힘을 연결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주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일시적 반등을 연상시킨다. 즉 일시적 반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이 이거는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야. 잠깐 오르다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장의 전문가조차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결과물은 플러스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분위기는 전이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어제 또 많이들 내렸잖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지금 4%씩 두 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4%씩 두 번 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머리로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내렸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시 그 너머를 돌아다보면 개인들의 물량이 정말 폭풍처럼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용잔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막 쏟아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은 조금 이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버텨요.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개별주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은 그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제 오후에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둘러서 매매 주가가 조금 올랐다 해서 막 따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시죠? 네, 지금은 아직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나와도 외국인의 기관들이 목적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죠. 중간 배당. 네,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빠르게 서둘러서 대응해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1,350원까지 올라갈 거다. 나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지 뭐. 그죠? 환율은 올라갈 수 있어요. 1,300원이든 뭐 1,400원이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제 좀 기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지금 보면은 이제 심리적 저항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1,300원대인데 이거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장중한 때는 1,302원까지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마감해서 이제 1,300원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1,301원 8전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1,300원 넘어간 거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율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 조심해. 라고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잠깐 내려가면서 이제 1,290원 정도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심리적 저항대가 가까이 있다. 한 번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부분들. 1,300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1,300원에 뚫리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1,305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300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었던 그런 레벨.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다시 열리는 거 아니냐. 정말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주가 하락으로만 본다면 벌써 금융위기죠. 네, 근데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네,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율 때문이냐 외국인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자, 환율 때문이냐 외국인 때문이냐 지금으로서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파는 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맞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압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질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달러 인덱스의 어떤 그런 강세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안전자산보다 네, 위험자산을 더 기피하고 있다라는 식의 느낌들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 중에서 신흥국은 기피하고 선진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네, 이거는 당분간은 고환율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 너무 가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치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고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더 올라간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깨뜨리려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 됩니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은 매도가 거의 달랑달랑한 지경까지 갔거든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이런 정도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나서 해장술하다고 또 그냥 해장술집에 갔는데 술병만 봐도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거. 더 이상 못 마시겠어. 네, 이런 식의 느낌. 즉
매도를 많이 해놨다. 매도를 제법 많이 해놨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네, 현재 1,300원대 그 근처 이 구간대에서의 움직임들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쌍용차 인수제한서가 오늘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에요. 네, 이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막 주가 올려놓고 다 떨궈먹고, 네, 개인들 완전히 연맥이고 그랬던 부분도 이제 오늘에서 끝이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KG그룹의 그 화살표가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자, 근데 KG그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인수 제안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니들 맘대로 이제 참여해봐. KG그룹보다 돈 더 많이 내면 우리가 그쪽으로 네, 손을 들어줄게 라는 식의 이제 부분이 바로 이 스토킹 호스 방식. 그러니까 인수 예정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네,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인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24일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인수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쌍방울 그룹은 기존에 제시했던 게 이제 3,800억 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KG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9천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쌍방울이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다면 1조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능하겠냐? 이 자금의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쌍방울 그룹이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일단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모습들, 또 그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 흘리면서 주가 올라갔던 거 지금 다 반납하고도 더 반납했죠. 그러니까 지금 없던 일로 완전히 되돌려 놓은 그런 주가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즉 KG그룹하고 쌍방울 그룹 간의 2차전 2파전 양상이긴 한데 쌍방울이 상대가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쌍용차 그룹 관계자는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출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금액을 얼마로 써낼는지, 그거는 뭐, 일단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 정도의 소식으로만, 네,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만 노렸던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3,800억보다 조금 더 높게, 한 5천억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5천억 써놔봤자, 어차피, 네, 이, 인수는 불가능하게 될 테니까, 쌍용차를 엿먹이려면, 아니, 쌍방울을 엿먹으려면, KG그룹이, 갑자기 이제, 그 인수 금액을 확 낮춰가지고요. 3,900억 이렇게 해서 쌍용차가 그걸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다 죽는 거죠. 네, 그러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쌍방울은, 글쎄요, 인수를 하려는 목적보다도 다른 쪽에, 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제사보다도, 네, 잿밥에 관심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KG 컨소시엄 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은 네,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KG ETS가 이제 자회사 코어엔텍의 지분을 100%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매각 금액이 4,958억. 이 중에 일부분을, 뭐 일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을 쌍용차 인수대금에 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네, 그래서 돈들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어요. 네, 이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데는 이제 쌍용차의 납품사 중 하나인 효림그룹과 손을 잡았다. 효림그룹이 이제 쌍용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 SNAM 인더스트리도 네, 이 파빌리온을 통해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KG그룹이 잘 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쌍용차 인수해서 잘 진행해 봅시다 라는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쌍방울이 비길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KG그룹이 쌍용차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KG그룹주들은 이제 쌍용차 인수가 확정되거나 주가가 올라가겠는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들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장에서 다 내려가는 장에서 플러스가 하나로 나와준다면 그것만큼 또 반가울 때가 없죠. 자, 그리고 뭐 하루라도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플러스가 좀 나와준다면, 상승을 좀 해준다면 또 그것만큼 반가울 때가 없을 겁니다.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파월이 하반기에 경제 아주 좋아요. 경기 침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환율은 지금 1,30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5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열리면은 조금 더 애매하긴 하겠는데, 아무튼 네, 증권사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50원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쌍용차 인수제안서가 오늘 제출 마감인데 아마도 KG그룹 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입었을 때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무리한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계속 갖다 집어넣고 손실 났어? 손절하고 빨리 다른 거 갈아타, 빨리 다른 거 갈아타. 정신 차려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한 뒤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이거나 장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주식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중독이다. 네. 중독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좋은 중독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쁜 중독도 좋지 않겠죠. 주식시장이 끝났는데도 안전부전 못한다거나, 밤에 잠을 못 자고, 미국장을 쳐다본다거나,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해놓고 맨날 그거를 그냥 막, 네, 머리 위에 이고 있는겨. 그냥 그거를, 어쩌면 좋지, 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이 될 거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냥 느긋하게 시장을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을 조금만 하시라, 이런 얘기죠. 나눠서 사고 나눠서 가져가라. 물론 그것도 합쳐지면 굉장히 큰 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잡아먹도록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전부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꼭 이해하셔서 편안한 투자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시장 어차피 우상향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과정이 힘든 거고, 그 중간을 견딜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즉 시장에 너무 큰 그런 존재감을 부여하지만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모두 다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변동성이 심합니다. 아침에 주가가 올라서 시작하면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오전장 지나가고 나서 대형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